안녕하세요. 루터대학교 디아코니아 교양대학 김재환 교수입니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비대면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또 상호 연결성이 커지고 정보량이 급증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물론 정답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소통하는 인성 덕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성교육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 중 하나로 인성 덕목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본인과 타인을 존중하고 협업 또는 소통하는 인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오게 될 변화에 대한 기대 이상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인공지능이 가까운 미래에 인간을 대체하게 될 가능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휴먼스라는 영국 드라마에서 인공지능을 가진 안드로이드는 전문 직업만이 아니라 가족의 역할까지 인간보다 더 잘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인간이 가지는 고유의 가치에 대한 의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모습과 행동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안드로이드가 아직은 먼 미래의 일이라고 해도 우리의 삶을 바꿀 인공지능과 모든 정보의 디지털화, 그리고 모든 생활 도구의 온라인 네트워크 연결 등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미래의 간단한 일들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가 되고 2030년까지 약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암울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될 일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의사와 같은 직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기능과 역할은 미래의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인가? 혹은 단순히 생존을 보장받으며 인공지능의 보호 속에서 사육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인가? 물론 가능성 있는 이야기지만 인류 역사의 흐름을 볼 때 미래 전망이 단지 어둡다고만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3차 산업시대의 교육 환경에 머물러 있는 교육계에서는 체감하기 어렵겠지만 이미 다른 선진국들, 특히 북유럽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하는 성인학습을 아동 청소년 학습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을 주입식으로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개인의 체험을 통해서 터득하는 구성주의 학습 이론을 기반으로 새로운 학습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업 교육과 훈련의 경우에도 지식과 기술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몰입, 업무 효율성, 학습 민첩성, 포용력, 심리적 탄력성 등 사회적 역량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사회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거나 양성하려는 시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기계 혹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분야의 역량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곧 인성이 개념적 가치에서 실질적 가치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인성이나 인격보다는 주어진 환경에서 지시한 일을 잘 해내는 인력을 필요로 했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창조적이고 변화에 잘 적응하며 상황에 따라서 최대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사회성이 우수한 인력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국가 경쟁력은 이러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체계에 달려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성이 곧 능력이 되는 시대에 우리나라의 교육 방식이 주입식 교육과 획일적인 평가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인성 교육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건전하게 영위하고 타인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인성을 기반으로 지식, 기술, 더 나아가서는 창의성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교육이라면 모름지기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에서 이러한 방향을 포기하거나 중요하다라고 표명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나타난 심각한 청소년 문제들은 우리 교육에서 다시금 인성교육이라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라는 요구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미국의 교육학자인 데이먼은 오늘날 학교 교육이 학생들에게 왜 교과목을 공부해야 하는지, 장차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또는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와 같은 핵심적인 질문들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곡 이인은 경목요결에서 공부의 목적을 성인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학문의 출발점으로 원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부터 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육은 분주한 교육 활동과 교육의 목적 자체를 연결시키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학교 교육은 어떠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가? 우리 학교 교육의 목적은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의 문서인 교육적 인간상에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행 국가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은 총론의 모두에 압축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공식적인 국가 교육 과정 문서에는 분명히 인격의 도야를 천명하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 학교 교육의 실제에서는 인성교육이 중요시되지 않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육 관계자들은 학생들의 인격 형성이라는 고원하고 통합적인 목표보다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점수를 올려야 하고 각종 교육 정책의 성과 지표를 내보이는 데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도 자녀들의 인격 형성보다 주로 성적을 높이고 이른바 명문 학교로 일컬어지는 상급 학교로의 진학에만 온 힘을 기울이고 있었죠. 특히 학교 생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과 수업에서도 인격 도야라는 이 고원한 목표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는 알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학교 교육에서 인성교육이 한낱 미사 여구로만 쓰이지 말고 교육의 실제에서 진지하게 추구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나 학생들이 교육과 학습의 목적으로서 인격의 도야를 진지하게 추구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육 풍토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즉,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 형성이 학교 교육의 실질적인 목표로서 추구되어야 하고 인성교육의 관점에서 학교 교육 전반의 정책과 학습 활동들의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 교육의 핵심 영역인 교과 교육에서 교육 목적으로서 인격이 어떻게 추구되고 있는지, 교과 교육 활동과 인성교육이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검토해 봄으로써 오늘날 학교 교육에서 망각되거나
소홀시되고 있는 인성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인성교육 종합계획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성교육 종합계획은 인성교육진흥법과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 배경으로는 첫째, 미래인재의 핵심 역량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역량으로서 인성 함양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즉, 상호 연결성이 커지고 정보량이 급증하는 미래 사회에는 상대방을 존중, 배려하면서 소통하는 인성 덕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인성교육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혐오 범죄라든지 기후변화 등 새로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타인, 공동체 또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성의 가치, 덕목의 내면화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원격 수업 등 비대면 소통이 증가함에 따라서 디지털 공간에서의 책임과 존중 등의 새로운 이슈와 접목될 수 있는 인성교육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성교육 종합계획은 인성교육의 개념 및 관련 정책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서 인성교육의 필요성 및 의미 그리고 정책 인식을 제고하고 또 명확한 추진 체계, 역할 분담을 통해서 불필요한 업무를 최소화하고 교과 교육과 인성교육 연계에 집중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의 신뢰도, 현장 적합성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평가 결과의 환류를 통해서 발전하는 인성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에서는 인성교육의 개념을 재정립해서 인성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학교 교육 및 학교 밖 교육에서 인성 가치와 덕목을 내면화하고 의사소통 능력, 갈등 해결 능력을 익히게 함으로써 핵심 가치와 덕목을 갖춘 민주 시민을 양성하고 교육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명확한 추진 체계와 역할 분담을 통해서 불필요한 업무를 최소화하고 교과 교육과 인성교육 연계에 집중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인성교육 추진 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성교육의 추진 체계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그리고 학교의 유기전 연계를 통해서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성 역량을 갖춘 미래 시민 양성을 위해서 책임 있는 사회 참여를 위한 시민적 인성의 함양과 또 타인, 공동체,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성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제도 정비 및 정책 네트워크 관리 역할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시행계획 수립 및 학교 인성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도별 중점사항과 지역 여건에 따라서 매년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 있죠. 학교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을 추진을 하고 지역사회 참여 촉진을 위해서 지역 단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학교에서는 교육계획 수립 및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매년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을 하고 학생의 인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인성교육의 관점을 반영을 해서 전체 학교 교육 흐름 안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통해서 교과 연계를 통해서 학교 교육과정 내에 인성교육이 안착되어 모든 학생을 위한 인성교육의 실현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 교육의 활성화, 다양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 지원을 통해서 가정과 지역사회의 인성교육 기능이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죠. 또한 학교 인성교육의 뇌실화, 그리고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회복이라는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통한 변화에 우리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성교육이 부각되는 것은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육은 한 개인에게는 일생의 기초가 되고 한 사회의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그 방향과 기본 철학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동안 우리의 교육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른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광복 이후 70여 년간 초등학교와 중학교 완전 취학과 의무교육, 그리고 거의 대부분 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 그리고 70%에 이르는 대학 진학률과 같은 학교 교육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서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상위권의 성취를 보이는 등 질적인 성장도 함께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성장을 보인 우리 학교 교육의 성과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표준적인 지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체제를 구축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국가교육과정에 정해진 내용을 전국의 학교들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교육함으로써 전체 국민들의 지식 수준을 일정 부분 끌어올리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 학교의 주요 교과들은 거의 모든 국민들이 어느 수준까지는 일정하게 학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에서는 각급 학교를 지원을 하고 교원을 배치를 하며 의무교육 기간 동안 개별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교육의 역할은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 동안에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하게 되는 바탕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 국민이 일정 수준까지 고르게 교육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인 거죠. 즉, 근대 산업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을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출하게 되었고, 이들이 경제의 각 분야에서 활동을 한 결과로 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은 후기 산업사회, 포스트 모던 사회, 창조 경제의 시대가 되면서 한계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학교에서 표준적인 지식만 쌓는 인재들만으로는 더 이상 글로벌 경쟁에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개인 차원에서도
100세 시대의 청소년기에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성년이 되어서 급변하는 사회에서 한계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는 지식의 전달과 단순한 기술의 전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평생 삶의 기반이 될 개인의 품성이나 인성, 인격 역량에 주목해야 하게 된 것이죠.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획일적인 학교 교육을 탈피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다양화했고 자유화했고 창의성 교육을 강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신자유주의적인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 체제의 경쟁을 도입을 하고 학교의 책무성을 따지는 등 평가를 강조하는 경제 정책들이 시행되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 등의 현안 문제들은 교육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학교가 지식교육, 창의성 교육, 경쟁 교육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모든 학생이 교육의 과정에서 행복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육의 결과로 학생 자신의 삶이 행복해지는 교육을 위해서 창의성과 함께 인성을 교육의 중요한 축으로 제시하게 된 것이죠. 사실 학생들이 바르고 건전한 인성을 함양하도록 교육하는 일은 학생의 행복을 위한 교육의 본질이기도 하고 미래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하는 데 필수 조건이기도 합니다. 오래전 OECD는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할 것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성공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일할 수 있는 협업 능력, 글로벌 사회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이러한 것들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성교육에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전한 인성을 함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미래 사회로의 진입을 위해서도 인성교육은 반드시 요구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식 전달을 위한 교육, 상급 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는 교육에서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인재로 커갈 수 있는 핵심 역량으로서의 인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으로의 방향 전환, 교육 철학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성과 인성교육의 의미는 이미 확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또는 교육적 상황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인간의 육성이라는 교육 목적의 실질적인 의미가 시대적, 사회적 맥락에서 구체화되는 것과 유사한 논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인성의 개념 정의는 관련되는 이론적 배경에서 의미가 규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성의 핵심 요소를 도덕성에 두는 입장에서 윤리학적, 철학적 관점에서 정의되는 인격의 개념이 인격 교육에서 초점을 두어야 할 의미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오늘날 교육에서 추구해야 하는 인성의 의미는 많은 선행 연구 결과들과 학교 폭력 문제 등 오늘날 청소년들이 부딪히는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는 인간다운 품성과 역량, 그리고 미래 사회에서 바람직한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 요구되는 품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격이라는 말의 뜻은 사람으로서의 됨됨이, 사람의 품격을 말하며 개인의 지, 정, 의 또는
육체적 측면을 총괄하는 전체적 통일체를 지칭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격은 도덕적 행위의 주체를 뜻하기도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인격교육은 학교 교육에서 다양한 교육활동과 학교 생활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되 그것이 통합적으로 한 개인의 성품에 작용을 해서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성향을 형성한 상태,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알고 실천하는 상태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인격교육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단지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상급 학교 진학이나 장래의 진로를 개척하는 것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인격을 갖춘 훌륭한 인간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